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구 공릉동에 개업하고 있는 최병기 치과의 최병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유동기 회장님 비롯해서 마련해 주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나름대로 30년을 진료했는데 진료하면서 느낀 것을 슬라이드는 좀 하고 제가 스토리텔링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 혹시 지금 제가 전반기에는 치주와 교합 간의 관계를 좀 정리하고요. 후반기는 치주와 우리 전신의 건강에 대한 우리 치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6년 전에 제가 교합학회에서 교합 조정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치아를 생리를 가냐,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일부 과에 따라서 구강내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주 반대가 심했었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계속적으로 관찰하면서 3년 전에 교합학 교과서에 그 내용을 실게 됐습니다. 그거에 더불어서 우리 치과의 턱관절이나 이런 치과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합을 연구하다 보니까 턱관절 분야에서 우리 교합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신의 가장 중요한 척추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역할들, 그런 개념들로 제가 우리 환자 한 1000여 케이스, 2000 케이스 가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조금 제가 좀 무리는 있을 수 있지만 또 나름대로 제가 임상 의사기 때문에 임상적인 개념들, 에비던스 베이스보다 에비던스 베이스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개념을 한번 뛰어넘는 그런 개념들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치아를 빼는 데는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마이크로 스트레스, 오클루전의 문제. 또 하나는 프라그의 문제. 근데 이게 1917년도에 스틸마이너 선생님이 이거를 TF가 가장 치아를 빼는 원인이다 생각했는데 그 선생님 참 대단하신 거. 17년도에 그렇게 했고, 시대에 따라서 또한 뭐로 연구했냐에 따라서 이 사체로 연구한 사람들은 50년대, 60년대 때는 와인만이나 그리크만이나 또한 웨어러브 그런 사람들은 프라그가 우선이다. 우리 치아 빼는 게 수술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프라그지 이 TF, 오클루전은 조금 덜하다. 우리가 저희도 그리스만 텍스트북으로 배웠지만 그리스만 텍스트는 어스터드 패스웨이를 바꾸는 것이 교합이지 뭐 더 중요하진 않다. 그 다음에 70년대는 뭐로 연구했냐면요. 동물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폴스지나 닌데 이런 분들은 어쨌든 로스는 이 전체적으로 프라그로 일어나지 이걸 교합으로 일어나진 않더라. 그래서 프라그가 더 중요하다 생각했고 90년대 들어와서 이게 저하고 생각이 이제 90년대 들어와 좀 비슷해지는데요. 버제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연구했냐면 한쪽은 페리오 수술하고 한쪽은 교합 조정하고 한쪽에는 그냥 교합 조정 안 하고 페리오 수술만 하고 그랬더니 페리오 수술과 교합 조정 같이 했던 쪽이 훨씬 포켓 리두스가 크더라. 그런 개념을 정리하게 됐고 헤럴앤 룬이라는 선생님이 결정적으로 제가 교과서에 넣은 내용들 이런 내용들 보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개념 처음에 CR의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밸런싱 인터페런스를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CR이 뭐냐면요. 다 아시겠지만 제가 CR에 대해서 한번 포워드 앞으로 쭉 빼면 본인이 CR을 치과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도 CR이고 우리의 전신 건강에 제일 중요한 개념도 제 나름대로는 CR이라고 생각합니다. CR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 할 때 포워드 앞으로 쭉 내보죠. 우리 학술의사님 쭉 내보고 포워드 백워드 뚝 집어넣고 딱 다물어. 딱 다물을 때 달랑말랑한 포인트, 그것이 센트릭 릴레이션입니다. 이 센트릭 릴레이션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상하학관에 관계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센트릭 릴레이션이 치아에도 중요하고 전신에도 중요한데 상하과 하하관의 관계가 근육이 이게 쭉 할 때 근육이 여기 근육이 교근, 측두근, 교근, 메디알 테리고이드 머슬 이 세 개의 근육은 크로징할 때 작용하고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의 인피리어 벨리만이 딱 릴리즈 되는, 그러니까 세 개는 크로징되고 나머지 하나는 반대 역할을 해주는 그게 센트릭 릴레이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CR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했을 때 딱 물었을 때를 MIP라고 합니다. 밉이라고 하는데 맥시멈 인터커스페이션. CR에서 이게 본인이 다 해보셔야 돼요. 다 아시겠지만 하나 둘 셋 포워드 백워드 스키드 그때 딱 물었을 때 그거를 MIP라 하는데 CR에서 MIP로 올 때 슬라이딩 센트릭이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교합이 좀 어려운 것이 약간 지금은 이해가 좀 이제 다 아시겠지만 포인트로 보는 것이 포인트 센트릭, 레솔로지 개념. CR하고 MIP를 일치시키는 개념이 레솔로지 개념이고 CR하고 MIP에 프리덤을 주는 것이 롱 센트릭. 이런 개념이 PMS 개념이고요. 그래서 CR하고 MIP로 갈 때 CR에서 MIP로 밀렸을 때 이 개념은 슬라이딩 센트릭하고 이거 슬라이딩 센트릭이 딱 물었을 때 이걸 오크렐 타임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오크렐 타임을 저는 0.3초 이내로 거의 커스타인이 말한 이론인데요. 그런 이론으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CR에서 MIP로 가는 이 슬라이딩 센트릭이 크면 클수록 포켓 뎁스가 크더라.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밸런싱 인터페런스 오른쪽으로 식사를 해요. 근데 왼쪽에 7번의 파라탈 커스의 버칼 인크라인이 오른쪽으로 밥 먹는데 왼쪽이 걸려. 그거를 버칼 밸런싱 인터페런스를 합니다. 밸런싱 인터페런스가 있으면요. 이 차의 모든 힘을 한쪽 차가 받으면서 로테이션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슬라이딩 센트릭 크면 클수록 하나하고 밸런싱 인터페런스가 있는 경우는 프라그를 2배, 이를 안 닦는 사람보다 2배에서 4배 나쁜 영향을 주더라 하는 것이 헤럴의 룬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센트릭 프리머처리티, 이게 있을 때 하고, 밸런싱 워킹 인터페런스가 있을 때,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또 개념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밸런싱 인터페런스가 있는 것은 더 나쁜 줄 알겠는데, 저도 생각할 때 이거 워킹 인터페런스, 워킹 콘택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오크렐 이 서비컬 어프렉션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워킹 사이드의 그룹 펑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여기에 오늘 전반기 내용의 핵심은 여기 다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슬라이딩 센트릭을 줄여주는 게 교합 조정. 혹시 우리 악순 이사님은 교합 조정 잘 하시나요? 열심히 본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풀마우스로 교합 조정 하시고 계신 선생님 계신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도 이거 세계 보철학을 발표하면서도 지우정 선생님이라고 미팔군 군인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소령님 그 치죽과 보철과에서 보철과 선생님도 지우정 소령님이 지금 미군에 계신데 그 소령님이 제가 배울 때도 컨트로버시하다. 교합 조정을 왜 하냐. 생리를 왜 가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쪽에는 해도 된다. 한쪽에는 안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 왜 하냐. 근데 제가 같이 연구하면서 지우정 소령님이 하신 말씀이 저의 이론에 컴플리트하게 어울리한다.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지금 강의하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합 조정은 저는 풀마우스로 그래서 교합 조정의 핵심은 오클렛 타임을 줄여주는 거. 또 하나 슬라이딩 센트릭을 최소로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밸런싱 인터페런스를 없애주는 그런 개념들. 그래서 그게 커스타인이나 요즘 그 세계적으로 그 교합에 대해서 많이 그 강의하신 분이 커스타인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도 디스크루전 타임 리덕션. 그게 이 디스크루전 우리가 왼쪽으로 딱 가는데 디스크루전 타임을 0.4초 이내로 우리가 측방운동 하면 우리 학술지사님 측방운동 쭉 해보세요. 이때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프리머처 콘택이 있을 때 안 좋은 거고 또 하나는 이 디스크루전 타임이 너무 길어져. 그러면 그것을 리덕션 해주는 게 DTR의 개념. 그래서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프리머처 콘택을 예를 들어 프리머처 콘택이 있어. 그러면은 제가 일을 하나 잘못 씌워서 높이 씌웠어. 그러면은 이거를 낮에는 메모리하고 있다가 낮에는 조절하면 내가 근육의 힘을 조절이 가능합니다. 내가 살살 씹어야지. 그게 가능한데 저녁에 잘 때는 안 됩니다. 무의식에서 이는 다 버립니다. 무의식을 해결하는 것이 제가 상반기 하반기에 말씀드린 첫 번째는 오클렛 타임을 저는 개인적으로 T스캔에 의해서 줄여주고 또 하나는 그거에서 완벽하게 하려면 이게 거기까지 이론은 커스타인 이론이고 제가 커스타인 만나면 항상 말씀드립니다. 거기 이후의 이론은 CBK, 크레니얼 밸런싱 키 스프린트로 두개골의 안정을 시켜서 근육의 왜곡을 풀어주는 그런 개념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주에서 뭐 이렇게 한쪽으로만 뭐 이렇게 된 것이 전부 다 페리오의 문제, 프락 이쪽만 안 닦고 다른 쪽만 닦겠습니까? 이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오클렐 포스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이 오클렐 디지즈, 이제 이것도 이 개념이 구시에가 1966년도에 뭐를 오클렐 디지즈를 말했습니다. 이게 펄파이 생기고 로컬에 본 로스가 생기고 하이퍼센시티브가 생기고 그런 오클렐 디지즈, 예를 들어서 서비컬 어프렉션을 병이라 생각하면 치료하는 거고 병이 아니고 내가 노화다 생각하고 안 해도 되고 저는
이런 오클렐 사인, 이게 베커가 말했는데 세븐 사인 오브 오클렐 프로블럼의 세븐 디지에서 이거는 이런 두스 웨어가 있다든지 크랙 라인이 있다든지 모빌리티가 있다든지 하이퍼 센시티비티가 있다든지 이런 사인이 나타나면 이 사인은 페인, 심프톰에 선행합니다. 선행하지만 이거를 치료해 줘야 됩니다. 제가 따라서 25년, 30년 전부터는 치료할 때마다 항시 밸런싱 인터페런스, 워킹 사이드 인터페런스가 있으면은 서비컬 어플이 생기고 그런 거를 치료하도록 노력했고 지금도 사인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의사들은 사인을 빨리빨리 없애주는 게 최고의 의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인들, 베커가 말하는 뭐 연발음이나 어프렉션이나 이런 거를 그냥 떼오기만 해서 또 떨어지고 또 그런 것보다는 오클렐 테라피는 뭐냐? 교합 조정. 또 그걸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몇 년 전부터는 CBK 스프린트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환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치료의 마무리는 제 개인적으로는 풀마우스로 우리 선생님 여기 지금 안양에서 오셨는데 안양에서 며칠 전에 케이스를 저한테 질문했었는데 한쪽에 저는 검사할 때부터 모든 케이스를 오클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클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7번, 6번, 7번만 치료한다고 그래서 여기만 딱 보고 나머지는 안 보고 그게 아니고요. 오클렐은요. 풀마우스로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자기가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또 계속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개념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치아가 우리 김영준 선생님 모셨는데 오른쪽 치아를 치료하는데 왼쪽 치아는 나죠. 그러면은 그런 케이스를 오른쪽 아무리 치료 잘해도 왼쪽 치아가 오야 낫는데 그런 케이스를 그냥 이쪽만 내가 책임지고 이쪽 한다고 그러면 생각하면은 오클렐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교합의 문제는 근육의 문제입니다. 근육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근육은 치아가 서비컬 어프션되고 이게 하이퍼센시티브가 생기고 모든 것이 근육의 문제지 뭐 이게 근육의 이게 템포럴 머슬, 마스터 머슬 이런 것들이 5배에서 10배 정도 힘을 더 받습니다. 그것이 하루에 2,400번 일어납니다. 추행할 때도 더군다나 문제는 스왈로잉 할 때 문제. 스왈로잉을 낮에는 하루에 2번씩 하는데 저녁에 잘 때는 한 번씩 스왈로잉 하는데 이제 한번 침을 삼켜보실까요? 그러면 교합이 좋은 아이디얼 오클렐에서는 12kg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게 침을 삼킬 때 딱 삼켜보면 저는 굉장한 힘을 많이 받아요. 저는 오클렐 디지즈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너무 많이 힘을 받기 때문에 그 힘이 전부 다 머슬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합이 부족했을 때는 이걸 진단할 때부터 우리 이게 교정하든지 보초라든지 아니면은 구강외과 수술하든지 만약에 어트리션이 굉장히 심한 환자인데 그 환자를 가지고 제가 치료할 때 이거를 풀마우스로 리헤빌리테이션 하든지 아니면은 진짜 교정 환자들 같은 경우는 오픈바이트 환자인데 오픈바이트 환자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구치부가 5배에서 10배 정도 힘을 더 받습니다. 그런 환자들 가지고 그냥 문제를 안 삼고 하면 나중에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먼저 환자한테 미리 당신은 구강외과 수술하든지 아니면은 풀마우스로 리헤빌리테이션 하든지 그 정도도 안 되면 저는 대체물 크레니얼 밸런스 키 스프린트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T스캔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옛날에는 학교에서 제가 보초를 공부할 때는 전체적으로 교합 조직이 지금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항시 인상 떠가지고 CR로 이거를 이 CR로 3개의 바이트를 떠서 2개 맞는 거를 보고 또 그거 가지고 한번 삭제해보고 그렇게 들어가서 교합 조정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또 환자들은 차주도 돼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고 근데 지금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는 T스캔이라고 해서 이 T스캔 장비는 생소한 분도 계시지만 또 그러지 않고 이제 사용하시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T스캔은 이게 64 마이크론에 이게 딱 이게 물면요 어디가 먼저 닿고 어디가 나중에 닿고 그런 것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많이 받는 데는 빨간색으로 힘이 적게 받는 데는 순서적으로 나오고 포스가 어떻게 되면 나오는데 우리가 교합주라는 것은 우리가 딱 찍으면요 많이 나오는 부위가 힘이 에어리아가 크다고 생각되는 것을 에어리아가 많이 묻어나온 데를 오클렐 포스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정반대면 물리학적으로 포인트가 적을 때 그게 에어리가 적으면서 힘이 많이 받는데 그걸 분단이 안 됩니다. 어디가 먼저 닿고 어디가 나중에 닿고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CR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1, 2, 3
포워드, 백워드 스키즈 딱 물면은 오클랄 CR에서 딱 물리는 순간에서 MIP로 가는데 어디가 먼저 닿고 나중에 닿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바이오 EMG가 이건 T스캔이고 오클랄 T스캔에서 알 거는 오클랄 타임.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 둘, 셋. CR에서 딱 물었을 때 이게 딱 물었을 때 이것을 오클랄 타임이라고 이 오클랄 타임을 최소로 줄이는 것이 저희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측방으로 쭉 갈 때 왼쪽으로 캐나인 가이드로 내가 딱 갔어. 근데 이게 0.4초로 딱 떨어져야 돼.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떤 경우 조금 막 가이드가 하는 이쪽으로 가다보는데 이게 밸런싱 인터페런스 있어가지고 한 5초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쭉 가면 이거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템포럴 머슬, 마스터 머슬 이 근육이 5배 정도 왜곡이 되는데 그러면서 TM 조인트 프로블럼 생기고 헤럴렐 루는 이것이 오클랄 프로그램에서 페리오가 안 좋아졌다는 걸 밝혔고 요즘에 2009년도에 마크 파이퍼라는 사람이 뭐를 밝혔냐면 슬라이드 인센트리 크면 클수록 아까도 CR에서 MIP로 낼 때 이런 슬라이드 인센트리 크면 클수록 이 TM 조인트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저도 교합학회 일도 하고 턱관절협회 일도 하고 그런데 우리 치과 의사들이 제일 그런 것은 멀티팩토리하다고 가버리는 거. 꼭 구강내과 선생님들 이게 모든 다양한 원인이 있다. 사실 도순이 마크 파이퍼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턱관절의 질환을 이게 심리적인 요인, 다른 멀티팩토리한 요인으로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냐? 또 프라이머리 코즈가 오크전 외에 있는 걸 본 적이 있냐? 네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오 EMG는 이것은 근육의 힘을 측정하는데 이제 보면 지금 저도 연구 중에 있고 다음번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바이오 EMG를 연구했을 때 뭐를 연구했냐면 커스타인이라는 사람이 그분이 제가 운동도 같이 하고 매일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는데 워킹 사이드 그룹 펑션을 했을 때 이쪽으로 갔을 때 워킹 사이드 그룹 펑션에 근육의 힘이 5배에서 10배쯤 더 받더라.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서비컬 어프렉션이 되고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국 가서 보스턴에서 같이 만나고 강의하고 뭐 그러는데 저도 캐나인 가이드 오클전을 항상 하고 있고 오클 타임 줄을 하고 있고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분은 이거 워킹 사이드 그룹 펑션을 뭐로 했냐면은 이분은 ICAGD. 제가 그것도 또 놀랐어요. 자기 나름대로 항상 그 하면 자기 나름대로 이름 따서 항상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Immediate Complete Anterior Guidance Development라는 개념으로 캐나인 가이드를 Immediate Complete Anterior Guidance. 그러니까 캐나인 가이드를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렇게 치료하고 있는데 저도 어그리해서 이제 이게 그 이론입니다. 워킹 사이드 그룹 펑션이 옛날에 T스캔이 안 나오고 바이오 EMG가 없을 때는 이것을 오케슨이나 그리크만이나 도스는 다 인정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치료 안 하고 있고 커스타인도 똑같아서 저도 이걸 냈습니다. 그래서 워킹 사이드 그룹 펑션이 모든 TMD 프로그램의 가장 큰 원인이더라. 그것이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리크만이나 도슨이나 오케슨 같은 경우도 그룹 펑션, 우리가 그룹 펑션이라면은 캐나인에서 쭉 할 때 캐나인에서 6번 치아의 메소보컬 인클라인까지는 그룹으로 가도 된다. 그게 이제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건강한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캐나인 가이드인데 이게 계속 세월이 가면서 마모된다는 게 인터페런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밸런싱 인터페런스, 워킹 인터페런스가 있기 때문에 마모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CR에서 센트릴레이션을 MIP하고 똑같아 하면은 일치하는 것이 도슨이 말하는 타입 아닙니다. 템포럴 먼저 조인트 그런 경우는 치열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병도 안 생깁니다. 제 치료의 목표는 타입1. 이거 CR하고 MIP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분들은 이렇게 이게 그룹 펑션을 인정했지만 저와도 마찬가지고 이 커스타인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조금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심스탁 이런 걸로 했을 때 문제지 바이오 EMG나 이런 머슬 프로그램을 측했을 때는 저도 인정하지 않는다. 보스턴 가서 여기서 제가 이 CBK 이론에 대해서 강의하고 공부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커스타인 작년에 이번에 6월 달에 연대에 왔을 때 같이 운동하고 유재준 교수님하고 그래서 DTR의 개념, 커스타인의 개념은 제가 말씀드린 DTR의 개념하고 ICAGD 두 가지다. 근데 DTR 개념이 저하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오클랄 타임이 슬라이드 인센트리 크면 클수록 또 하나는 디스크루전 타임이 크면 클수록
이게 프로롱단 페리온탈 리가멘트의 컴프레션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이 센트럴 러버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센트럴 러버 시스템에 영향을 주면서 근육이 왜곡이 일어난다. 이게 근육이 바이오 EMG 연구에 의하면은 5배에서 10배 정도 왜곡이 일어난다. 무슨 머슬이? 템포럴 머슬과 마스터 머슬 이런 근육들이 메디얼 테리고이드 머슬. 이거는 세 개의 머슬은 크로징할 때 머슬이고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의 인피리어 벨리만이 기량적으로 이것이 컴프레스 릴리즈 되는 게 센트 릴리즈.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게 딱 머무르는데 안 물리게 해주는 것이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의 인피리어 벨이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은 요게 딱 만약에 한쪽의 치아가 높아 밸런스 인터페런스가 있어. 그러면 이 근육의 힘이 5배에서 10배쯤 더 받으면서 락틱 X가 축적되고 이것을 하루에 2,400번 하게 됩니다. 2,400번 하게 돼. 근데 낮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치아가 낮에 뭐 좀 적게 단다는데 근육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은유적으로. 그렇지만 저녁에는 안 된다. 나이트 타임의 문제는 항상 모든 질환의 시작은 나이트 타임에 시작된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게 교합 조정과 CBK 스프린트다. 그래서 이 마스터 머슬, 이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마스터 머슬은요, 여기, 고니알 앵글에서 자이고마틱 프로세스, 템포럴 번에, 그렇게 해서 이 오리진이 자이고마틱 프로세스고요, 항상 근육은요, 오리진을 향해서 갑니다. 템포럴 본, 템포럴 머슬. 템포럴 머슬은 템포럴 포사, 템포럴 포사에서 이 템포럴, 안 되네. 이 템포럴 포사, 여기 템포럴 포사에서 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하악의 앞에는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에서 갑니다. 그러면 이 근육들이 5배, 교합이 높으면 이 근육이 5배에서 10배 정도 이런 인터페이스면 더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두개골이 24개 뼈로, 22개 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개골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처라는 걸로. 근데 이게 제밍이 일어나면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인체의 핵심 본은 어디냐면 템포럴 본입니다. 이 측두골이 찌그러지면서 이 스페노이드 본이 찌그러지고 옥시피탈 본이 찌그러져서 이 신경에 12개 뇌신경에서 9개를 주게 되고 여기 템포럴 머슬 이쪽을 향해서 이게 만약 교합이 높으면은 이쪽을 향해서 이게 찌그러지면서 이쪽으로 쭉 찌그러지면 이게 여기에 5배에서 10배 정도 힘을 더 받습니다. 언제? 나이트 타임에. 그래서 또 하나, 이건 메디알 테리고이드 머슬. 여기 스피노이드 본에요.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에 메디알 서페이스 붙는 게 메디알 테리고이드 머슬, 고니알 아치에서 이것이 세 개는 크로징할 때 작용하고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의 인피리어 벨리, 이 콘다일 헤드에서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에 레터럴 서페이스 붙습니다. 앞으로 옆으로 갈거나 앞으로 낼 때는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의 인피리어 벨리가 작용합니다. 그 근육들이 이게 세 개는 딱 크로징할 때 작용하고 하나는 반대 작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센트 릴레이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인체의 핵심이 치아의 건강에도 핵심에 있습니다. 이거 돌리면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생리적으로는 12kg 정도 이게 딱 아이들 CR하고 MIP가 맞으면 12kg 정도 되는데 인터페런스에 따라 근육의 왜곡이 있을 때는 6배 정도 아니면은 10배 정도의 힘을 나이트 타임에 받습니다. 브록시즘 환자들 이게 오크전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센트릴레이션 이것이 도순에서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의 인피리어 벨리 이 콘다일 센트릴레이션이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콘다일 헤드가 사운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콘다일 헤드가 이게 만약 콘다일 헤드 TM 조인트 문제도 TM 조인트가 모든 검사의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TM 조인트하고 CR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CM 조인트가 이 타입안은 뭐냐 도순이 분리한 타입안은 CR하고 MIP가 완벽하게 일치할 때 그러면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이 인피리어벨가 컴프레스 릴리즈 될 때 그게 센트릭 릴레이션인데 이 도신이 말한 타입 아닙니다. 타입 2는 뭐냐면은 이게 머슬이 약간 이게 머슬이 디스오더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이게 마스터 머슬이나 템포럴 머슬이 오크전 때문에 슬라이딩 센스 크거나 프리머저 컨택이 있어. 이런 인터페런스가 있어. 그럼 근육이 왜곡돼. 머슬 디스오더. 이게 머슬 디스오더가 있는 걸 타입 2로 나눴습니다. 타입
마크 파이퍼는 이것도 타입 2로 했고, 타입 3는 이게 이 TM 조인트가 약간 디스로케이션, 디스크가 빠져나왔어. 그런 경우를 타입 3로 하는데, 마크 파이퍼는 거기서 타입 3, 4로 파셜 디스크 디스플레이먼트냐, 콤플리트 디스크 디스플레이먼트 나눴고, 그 다음에 타입 4는 이게 더레인지먼트, 이게 디스크가 튀어나 웨어됐을 때, 타입 3나 타입 4는 교합 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85% 정도가 이 TM 조인트 환자의 85%가 이 머슬 디스오스 모드입니다. 그래서 해도 되는데 이제 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스프린트를 끼워서 아니면은 다른 테라피를 좀 한 다음에 이 교합 조정하면 됩니다. 또는 머슬 디소더 이게 85% 정도 된다. 도레인지먼트, 디제너레이티브,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이행이 됩니다. 이게 다 오클전의 문제다. 근데 이제 노트인백 이게 치료의 목표는 제가 항시 스프린트에서 마찬가지고 자연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개념. 이게 도트인백 구치부는 멀티플하게 시뮬테니어스 컨택이 돼야 된다. 교합 조정하는 목표는 이겁니다. 멀티플하게 시뮬테니어스 컨택을 만들어야지 이거를 한쪽만 먼저 닿는 이쪽은 먼저 닿으면 이 오른쪽만 먼저 닿는지.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 앞으로 먼저 닿는 것을 MIOP, 맥시멈 인터커스팔 오클리아 포지션. 이쪽으로 LIOP, 레터럴 인터커스팔 오클리아 포지션. 이쪽으로 한쪽만 먼저 닿는 이것이 굉장히 디스크나 이 페리오에 안 좋다. 그래서 이 도트인백 라인이 앞으로 할 때는 라인 프론트 이제 전치부 이런 개념들을 그래서 교합 조정을 제거하는데 옆에서 이 두개골을 우리 선생님을 이 라인 이게 옆에서 봤을 때도 이쪽이 멀티플하게 찍히게 만들어주고 앞에서 봤을 때도 좌우가 똑같이 만들어주고 이것이 교합 조정의 핵심입니다. 근데 교합 조정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클자를 리파인하는 겁니다. 젊었을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막 프레트하게 전부 다 마모됐어요. 이거를 약간 젊었을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클자 테이블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위에서부터 중심위에서 교합 조정을 하게 되는데 중심에서 하게 되는데 두 가지 방법. 아까는 본을 떠서 밖에서 해보고 하는 거하고 T스캔 찍어서 하는 거하고 두 가지 방법에서 저는 T스캔 찍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클라 테이블을 좀 줄여준다. 이게 이렇게 옆으로 만약에 여기 이 측방 운동할 때 항상 옆으로 이 CR에서 여기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교합 조정에서는 요 여기를 줄여준다. 여기를 줄여줘서 그 다음에 이게 줄여줘서 이게 되면은 여기 와를 넓혀준다. 일단 하악을 약간 넓은 그 옆에 부위를 줄여서 오클라 테이블을 줄여준다. 그 다음에 좀 부족한 것은 상하게 와를 넓혀서 버티컬 스텝은 그 다음에 유지시켜준다. 그러면서 멀티플하게 찍혀주면 되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교합조정 개념을 우리 밑벌 선생님, 치즈과 선생님인데 왜 생리를 가냐고. 이건 생리가 아닙니다. 제2는 생리가 아니고요. 오클리아 디지즈가 걸려있는 치아입니다. 우리 자연치아 생리는 없습니다. 브라이언 밀이요. 2,600몇 명을 조사를 해봤어. CR하고 MIP가 옛날에 파셀트 연구할 때는 12%가 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브라이언 밀이 CR하고 MIP를 같다고 생각한 같은 사람이 2,000몇 백 했을 때 한 케이스도 없더라. 그래서 교합 조정을 하셔야 된다. 이 측방 운동은 균형 측 밸런싱 인터페이스 먼저 업되고 저는 작업 측도 모든 케이스를 우리가 이 그룹 펑션을 없애고 캐나인 가이드 커스타인이 말하는 인메디트 컴플리트 안티르 가이던스 디벨롭먼트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전방유도 해주고요. 이런 게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치주에 염증이 있을 때 교합 조정을 먼저 하냐 나중에 하냐. 이제 교합 조정을 안 하고 외상성 교합만 했을 때는 치주가 좀 발전적으로 안 가더라. 근데 치주 외상성 교합을 같이 했더니 훨씬 더 현저하게 감소한다. 동요도도. 치주염증만 제거한 거는 조금 덜하더라. 그래서 치주염증이 제거된 다음에 교합조정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교합조정은 염증이 다 치료된 다음에 치아가 어느 정도 모빌리티가 완벽히 안정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 내가 본을 그라프팅했어. 근데 막 본이 치아가 움직여. 그런 경우는 염증이 심한 경우는 교합 조정 먼저 시행해도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이널로 나중에 다시 한번 하는 개념으로 스프린트하고 그런 데는 본을 넣거나 그때 모빌리티는 본 힐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측방운동 이렇게 우리가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T스캔 찍고 일단 T스캔 찍어서 어디가 먼저 닿고 그걸 지금 알고 들어갑니다. 아, 이쪽에 그래 맞아. 내가 맨 뒤에 치아가 이분은 T스캔으로 보면은 여기가 한 6%, 8% 정도 보스되는데 한 15%, 20% 되면은 거기 먼저 교합 조정해서 제거하고요. 그걸 알고 측방운동하고 측방운동은 빨간색으로 찍고 그 다음에 CO는 파란색으로 찍어서 측방운동된 것은 저는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측방운동 이렇게 빨간 거 제거 이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합 조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25년 전, 30년 전에 학교에서 저는 그걸 나름대로 조그만 이론 가지고 저한테 해보니까 맨날 거기 부위만 잇몸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 맨날 그 부위는 거기 그래서 그 부위는 꼭 교합에 문제가 있더라. 그걸 조절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아무 문제 없이 제가 내가 얼마 전에 5년 전에 그 신평원에서 과장님이 너 당신은 왜 이렇게 교합 조정 많이 하냐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교합학회에서 교합 조정에 대한 개념 발표했었고 또 책에도 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신병원 과장님한테 왜 그랬었냐면 모병원에 계셨는데 자기가 15년 전에 교합 조정했는데 교수님께서 교합 조정하셨는데 환자가 1년 동안 죽인다고 쫓아다녀가지고 그 뒤부터는 교합 조정은 무서워서 모든 사람이 안 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교합 조정하고 뭐 멱살 잡히거나 한 번도 지금도 가끔은 그런 사람이 내 이름 갈기 싫습니다. 그럼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딱 그러고 끝냅니다. 근데 이제 이 관계 환자의 관계. 제가 지금까지 교합 조정하지 않고 우리 환자들한테 좋은 치료 결과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6년 전에 교합학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옛날같이 이런 게 마운팅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런 케이스를 마운팅해서 MICP가 있네. 그래서 이쪽은 교합 조정해서 이거를 CR하고 MIP를 맞춰야지 미리 정도 해보고 옛날에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이런 시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워킹 이렇게 되면 T스캔 찍어서요. T스캔 어디가 먼저 닿고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합질 찍어서 T스캔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교합질을 찍어서 어느 정도 어디 부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오키필름, 에큐필름이나 그런 거 쓰고 그 부위 어디 부위가 대충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하니까 훨씬 더 내비게이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합 조정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동영상으로 조금 이게 T스캔을 먼저 찍고 하는데 T스캔 자리가 빠져 있고요. 이제 측방 운동. 측방 운동을 빨간 거로 찍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그러면 저기서 제가는 T스캔 보고 여기에 CO 상태도 프리머천에 그러면 거기도 자신 있게 칠 수 있고 그래서 빨간색을 제거해주고 저는 스톤바로 합니다. 원래 국가시적으로는 다이아몬드 하이스피드로 했는데 그런데 굉장히 번거로워서요. 저는 이걸로 하고 팔리스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하면 되는데. 빨간색은 무조건 다 제거해 줍니다. 근데 교합평면이 플랫한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감자교합이라 하는데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교합정을 더 세밀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클리아 포스 훨씬 큽니다. 그런 사람들은 훨씬 유해장이 큽니다. 그런 사람은 그럴수록 대뇌에도 영향을 훨씬 많이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클리아 포스는 폐류의 질환에 크로스하게 링크되어 있고 모든 페이션트는 오클전이 이밸루에이션 돼야 된다. 항시 그리고 저는 스케일링 하러 와도 워킹 인터퍼런스, 밸런싱 인터퍼런스 항상 없애주고요. 스케일링만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헤럴의 론이 스케일링만 하고 끝내면은 이거는 저는 40%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오클전, 마이너 오클전 어저스트먼트. 이게 막 갈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조금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 환자는 느낍니다. 밸런싱 인터퍼런스 없애줘, 워킹 인터퍼런스 없애줘. 딱 본인이 느낍니다.
특히 밸런싱 인터프레터가 없어지면은 그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그것을 말한 게 커스타인이고, 그렇게 해서 커스타인은 이렇게 CT스캔 찍고 이렇게 오클전 조정해서 3,000불 받습니다. 바이오엠 이게 되나 안 되나 해가지고 근육이 이렇게 힘이 줄었다. 미국에서는 3,000불 받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신있게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오클리아 컨택은 항상 페리오드 메인터니 케어에 오클리아 컨택을 해야 되고, 제가 페리오 환자들은 항시 지금도 이제는 그때부터 스프린트를 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후반기에 하는데, 페리오 환자들을 스프린트 안 끼고 그냥 맨날 수술만 해요. 그럼 꼭 1년 반 만에 2년 만에 재발해요. 그래서 꼭 스프린트 테라피를 지금은 하고 있고, 꼭 여유가 안 되는 사람만 커스타인 개념까지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교합학 교과서 일부 제가 심중을 넣었고요. 이게 작년도 세계 보철학회에서 했고, 이제 두 번째 강의 제가 또 30분 정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시간이 이제 좀 짧게 하도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년도에 제가 세계 보철학회에 다행히 한국 코엑스에서 열려가지고 이게 우리 교수님들 덕분으로 제가 발표하게 됐는데요. 크로닉 만 오클전이 있으면은 프리머처 콘택이 있어. 그러면은 이게 한쪽이 먼저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녁에 슬라이딩 센터리 있거나 밸런싱 인터페런스가 있어. 이런 경우는 프로롱 머슬 포스가 근육의 왜곡이 일어난다. 5배, 10배 정도. 그러면서 마스케르 머슬이 디스토션이 일어난다. 디스토션이 일어나면서 이게 생리적일 때는 12kg지만 이게 74kg. 이게 언제? 나이트 타임 때. 이게 그런 브럭시즘도 이렇게 크램핑이 일어나면서 이러면서 이것이 TM 조인트를 디스토션 시킨다. 이게 머슬이 이게 되면서 여기 마스터 머슬이 5배에서 10배 정도 힘을 더 받으면 템포럴 만디블 조인트가 디스로케이션, 템포럴 만디블 조인트가 CR하고 MIP하고 같을 때가 타입 아니고 CR하고 MIP가 틀렸을 때는 타입 2나 타입 3, 타입 2가 되고 이런 개념들. 그래서 약간 머슬 디스토션을 좀 지나갔을 때는 디스로케이션 된다. 그것이 좀 더 지나갔을 때는 더레인지먼트 했다가 이게 디제너레이티브 체인지. 그래서 티어나 웨어가 일어난다. 그것도 다 머슬의 문제입니다. 근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DM 조인트 디스토션이 일어나고 디스크가 빠져나와.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부한 거고요. 이 크레니얼 모션은 일단 여기서는 듣기만 하세요. 그럼 다음에는 좀 이따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크레니얼 모션이 두개골이요. 22개 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개골이 22개,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이제 저도 강의하면서 항상 스토리텔링으로 하려고 인문학 강의하듯이 좀 해보려고 좀 하고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골이 22개 뼈로 되어 있는데 이 근육이 왜곡이 일어나면서 이 두개골에는 여기에 프론탈본, 파리에탈본, 여기 템포랄본, 여기 뒤에는 옥시피탈본. 그래서 이 골들이 슈처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숨 쉴 때마다 한번 숨을 쉬어볼까요? 숨 쉴 때마다 선생님 얼굴이 좀 길어지지. 숨을 들어 마셔보셔. 길어지죠? 그러면서 뱉어보셔. 그러면은 숨 쉴 때마다 길어지면서 템포랄본이 약간 안으로 들어가. 뱉어보셔. 그러면 템포랄본, 이게 이 옥시필라본과 스페노이드본이 뱉어보면은 쭉 찌그러지면서 템포랄본이 좀 넓어져. 이것이 250 마이크론 움직입니다. 250 마이크론 움직이는데 이것이 못 움직이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오클전입니다. 이것이 이 템포랄본, 마스터 머슬, 템포랄 머슬이나 마스터 머슬이 왜곡이 일어나면 이게 슈처가 여기 슈처를 뭐라 그러면 템포로 파리에탈 슈처, 또 템포로 옥시피탈 슈처, 이 안쪽에 그 슈처가 제밍이 일어나. 이게 아까도 말했죠. 근육은 오리지널 향해서 간다. 이 템포럴 머슬이 이되면 템포럴 포사로 간다. 이게 하루에 저녁에 잘 때 찌그러들어. 그러면서 템포럴 본이 움직인 것이 감소해. 이게 250 마이크론 움직여야 되는 것이 줄어들어. 그러면서 모든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거 템포럴 번이 이렇게 찌그러져서 원인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템포럴 번이 찌그러지면서요. 그 다음에 템포럴 이게 찌그러졌어. 그러면서 이 근육이 왜곡이 일어나면은 C1, C2 경추에 이게 여기가 이 C1, C2가 이게 서브를 옵세이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치과 의사니까 여기를 몰라도 된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는 전신이 이게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모든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것도 많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치과 의사 자기 8끝 깔았는데 8끝 깔아도 잘 모르는데 나머지 전신을 넘어가? 이거는 근데 지금은 조금 아는 것이 쉽겠다. 이제 이게 뭐 100%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도 이런 책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걸 내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굿제이가 쿼드런트 띠어라고 해서 이게 치아가 마모되거나 우리가 처음에 치아가 이쪽으로 마모되거나 이건 좀 어렵습니다. 치아가 조금 한쪽으로만 먹어. 그러면 조금 벌릴 때는 여기서 로테이션이 돼. 여기서 콘다일 헤드에서 CR까지 25mm까지. 근데 옆으로 갈거나 크게 버리거나 그럴 때는 축이 두 번째 여기가 폰스 이걸 폰스라고 하는데 여기 첫 번째 경추를 아트라스하고 이 뒤에 두 번째 경추가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추하고 두 번째 경추 이 사이를 댄스라고 합니다. 이게 오른쪽으로만 계속 먹어. 그러면 이게 같이 틀어집니다. 이쪽이 교합이 높아. 이게 같이 틀어집니다. 굿제이가 방사선사인데 공학도 이 만장의 사진을 가지고 1950년대 이걸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굿제이의 쿼드런트 티어리.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치아가 왜곡되면서 TM 조인트가 틀어지고 크레니얼 본이 틀어지면서 C1, C2가 틀어진다. 대신 C1, C2는 왜 중요하냐면 인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척추입니다. 척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오쿠전입니다. 그래서 척추는 이게 선생님 이제 모델을 된 김에 우리 척추는요 24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24마디. 경추가요 7개, 흉추가 12개, 요추가 5개인데 이게 117도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간 만큼 건강의 핵심은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살아. 이게 바른 자세인데 이렇게 살면은 딱 이렇게 되면 이쪽에 요추가 근데 각 척추마다 모든 장기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휘어 있으면은 여기서 신장 부위 그 앞쪽 아랫 부위 나빠지면서 또 하나는 여기가 틀어지면 이 위에가 95% 정도가 여기도 같이 틀어집니다. 그걸 라벳 브라더 리액션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크 환자도요. 이렇게 척추 이렇게 딱 이렇게 기대고 살아. 그러다가 딱 필라고 그러면은 이 디스크가 빠지는 겁니다. 이게 디스크고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계속 찌그러져 있어. 이거 살다가 이렇게 굳어져. 이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질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자세를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자세들 그러면서 이 아틀라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두 번째 경추가 틀어지면서요. 여기에는요. 인체에서 좌우의 68개 근육을 여기서 통째적으로 그야말로 인체의 축입니다. 엑시스라는 말이 축인데 이 축입니다. 이게 여기에는 모든 근육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아니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직간접적으로 136개 근육이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틀어지면서 이게 조합이 틀어지면서 이게 같이 틀어지고 같은 방향으로 틀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아틀라스도 무너지고 이쪽 허리가 전반적으로 무너집니다. 근데 이것을 틀어진 것을 제대로 잡는 것이 조합 조정과 CBK 스프린트다. 이게 스프린트를 넣으면서 두개골의 균형이 잡혀 크레니얼 밸런싱 키 스프린트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이게 아틀라스가 저렇게 자세가 균형이 틀어지면 전체적으로 여기도 틀어지면서 골반도 틀어지고 근데 사람이 위에서 틀어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 좀 쉽고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과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두개골은요. 이 두개골이 이 두개골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 두개골하고 이 척수하고는요. 이게 뇌척수 요게 듀라메타라는 막에 의해서요. 이 막에 의해서 듀라메타가 뭐냐면요. 뇌를 딱 해부하다 보면 막이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닐봉지 두 개가 쌓여 있습니다. 이 속에. 그래서
그 겉에 비닐봉지를 듀라메탈이라고 하고요. 그 바로 밑에 아라코노이드라는 막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들어놓으면 제가 다시 한번 여기 그림 나옵니다. 아라코노이드라는 막이 있는데요. 그 아라코노이드라는 막 밑에가 바로 이제 뇌가 진짜 있는데 그건 피아메탈을 합니다. 그 아라코노이드 스페이스에서 뭐가 있냐면 서브 아라코노이드 스페이스에서 뭐가 있냐면요. 이 뇌에서 척수까지 뇌 척수액이 돕니다. 뇌 척수액이 하루에 얼마 정도 생길까요? 600cc가 생깁니다. 600cc를 생기는데 150cc씩 6시간마다 만들었다가 완전히 이걸 돌리고 여기서 다시 없어집니다. 이게 스님들이 반질반질한 것이 뇌 척수액을 잘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 척수액을 잘 돌리게 하는 건요. 딱 세 가지입니다. 바른 자세. 두 번째, 오쿨전. 세 번째, 복식호흡. 이게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이게 뇌척수액이 이게 틀어지면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먹는다든지 이게 한쪽이 빠져 있다든지 이 교합이 다 낮아 있다든지 그런 사람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왜? 두개골이 같이 찌그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같이 찌그러지면서 이 두개골이 찌그러지면은 우리 인체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성을 조절하는 거는 신경계와 호르몬이다. 호르몬이 셀라투시카라는 그 호르몬은 어디서 주로 관장하냐면요. 이 스페노이드본에 셀라투시카라고 말 안장같이 생긴 데가 있는데 거기에 피튜터리 글랜드가 있습니다. 그게 같이 찌그러집니다. 이게 버티컬 디멘전이 낮아지면서 그것도 같이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의 95%를 거기서 관장한다. 총체적으로 거기서 나오지는 않지만 총괄. 그것은 그러면서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고 또 하나는 이게 신경계는 아까 템포럴 머슬이 찌그러지면서 그러면 템포럴 본이 찌그러지면서 이 템포럴 본하고 스페니얼 본의 경계에 12개의 뇌신경 중에서 1번 올팩토리하고 2번 옵틱 너브 12번 하이포그로설 너브 빼놓고는 전부 다 템포럴 본에 관련이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포라멘, 노툰든, 포라, 오발리, 제일 중요한 건 주글라 포라멘. 주글라 포라멘에서 90, 11번 신경이 나옵니다. 그 신경이 10번 신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중추신경, 뇌하고 척수하고 연결되면서도 중추적으로 관리하는 신경이 있고 또 하나는 말초신경이 있습니다. 말초신경은 내가 이 선생님 딱 찔렀을 때 내 뒤쪽으로 운동이 들어가서 앞으로 나와서 감각이 나오는 말초신경이 되고 손을 움직이는 말초신경이 있고 또 하나는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 그거는 뭐냐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지금 좀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교감신경은 뭐냐면 프라이트 앤 파이트. 내가 싸우거나 내가 도망가거나 그럴 때는 교감신경이 흥분이 돼야 돼. 그럴 때는 이 척추에서 작용합니다. 척추. 두 번째, 부교감신경. 이게 내가 다이제스트 앤 레스트. 그것이 바로 면역 시스템에 연관됩니다. 그럴 때는 뭐가 작용하냐. 이게 이 3790 신경. 3번 페이셜 러브. 3번이 오클로모터. 7번 페이셜 러브. 9번 그로소파렌절. 10번 베이고스 너브. 베이고스 너브가 인체에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서 심장, 소화, 여기 모든 이 대장 거기를 그 미주신경이 관리합니다. 미주신경이 찌그러지는 것이 왜 찌그러지냐면요. 템포럴 본이 찌그러지면서 미주신경은 주글라 포라면서 나오는데 템포럴 본이 찌그러지면서 스피노이드 본이 같이 찌그러지면서 그 구멍이 좁아집니다. 근데 이게 스프린트를 깨면요. 그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이래서 이게 척추가 휘면서 많은 디지즈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게 나왔고요. 이 두 장을 만드는데 딱 1년 걸렸습니다. 잠자면서 계속 생각하고. 그래서 이 두 장의 슬라이드가 오늘의 핵심이었었고요. 근데 이건 이제 스미스가 모든 질환을 이렇게 분리를 좀 했습니다. 크레니얼 메이저, 두개골의 문제, 이 TM 조인트의 문제, 펠빅의 문제, 또 영양과 오르간의 문제, 사이코닉 디스펑션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지 하나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치과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 CRI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랙션 익스텐전 이게 스페노이드 본과 옥시피탈 본이
숨 쉴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 TM 조인트 디스펑션이 있거나 그럴 때는 이 슈처럴 제밍이 일어난다. 이건 다시 이제 아까 여기 중요한 부위가 여기 부위입니다. 여기가 템포럴 본이고요. 여기가 파리에탈 본인데 여기 부위가 이 부위가 찌그러집니다. 그러면서 호흡에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척수액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겠다. 그런 개념들입니다. 이제 숨 쉴 때마다 프렉션, 여기는 스피노이드 본, 이 스피노이드 본에 여기가 셀라토시카입니다. 이 스피노이드 본이고 여기는 옥시피탈 본, 이 옥시피탈 본, 이게 숨 쉴 때마다 프렉션 익스텐드 된다. 여기에 셀라토시카에 있는 피튜터리 글랜드가 이 두개골이 찌그러지면서 교합에 의해서 찌그러지면서 호르몬의 임밸런스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여기 듀라메타, 이 듀라메타는 터프한 뉴즈 커넥티비티스입니다. 진짜 그거 가지고 옛날에 막 축구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럴 정도로 터지지 않고 이 뇌하고 척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회박 그런 유튜브 같은 부분에 완전히 연결돼서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듀랄 토크가 일어납니다. 한쪽으로 씹으면 또 한쪽으로 씹거나 그러면 비대칭이 질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은 양쪽으로 먹게 해주고 양쪽으로 씹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게 듀랄 토크가 일어난다든지 머슬 포스로 이게 얼굴이 찌그러진다든지 이런 것은 치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르게 외상을 준다든지 그거 외에 치아 외에 무슨 근육의 힘을 어떻게 영향을 받고 치과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숨 쉴 때마다 듀라메타가 움직인다. 이게 이쪽으로 찌그러지면서 반대편도 같이 찌그러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돌리세요. 이게 이제 요게 스피노이드 본, 템포랄 본, 여기 스피노이드 본, 템포랄 본, 여기 옥시피탈 본, 포라멘 마그넘, 프론탈 본 이렇게 해서 이게 1250 마이크론 움직입니다. 이게 숨 쉴 때마다 이게 수처가 움직입니다. 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합에 의해서 슈처럴 제밍이 일어나서 움직임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질환에 연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저는 임상적으로 했지만 이제 우리 후배 선생님들은 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좀 요게 스페노이드 본의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스 여기에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인데 여기 레터럴 서페이스에 붙는 것은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 이 안쪽에 스페노이드 본의 안쪽에 붙는 것이 메디알 테리고이드 머슬 그런 여기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에 이쪽에 붙는 것이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 이 메디알 테리고이드 머슬 여기에 붙습니다. 이 스페노이드 본 이것들이 찌그러지면서 이게 그 너무 신경과 호르몬의 밸런스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다음 됐지. 그다음에 이거는 뇌척수액이 도는 건데 여기서 코로이드 플렉서스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일부는 상방으로 가고 일부는 하방으로 가는다. 이 뇌척수액을 영향을 주는 것이 자세하고 호흡하고 우리 교합이다. 그래서 이 척수액을 이거 잘 컨트롤하는 것도 세 가지. 이런 개념들은 사실 의사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됩니다. 저 더군다나 치과 의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과다고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뉴욕대학인가 거기서 지금 이 소알롱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슈처 움직였을 때 머슬 포스에 의해서 이 슈처가 움직인다는 거를 저거는 옛날의 논문이고 이거는 2000최근의 논문입니다. 이걸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알롱 아까 말씀드린 2분의 낮에는 1분에 2번씩 밤에는 1분에 1번씩 이렇게 하고 있다. 그때 오클라 포스가 많이 받는데 오클라 포스는 이게 TM 조인트가 너무 많이 힘을 받는다든지 이게 교합이 안 좋을 때는 마로클 때는 머슬 밸런스가 깨지고 크레니얼 본이 변형이 일어나고 듀랄 멤브레인이 변형이 일어나서 센트럴 러버스 시스템이나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질 수도 있겠다. 근데 인체 키스톤은 항상 템포랄 본이다. 템포랄 본. 이 템포랄 본이 찌그러뜨린 것은 교합이다. 템포랄 본이 찌그러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개 내시경 중에서 9개 내신경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템포럴 번을 찌그러지지 않는 게 뭐냐? 이것이 교합 조정과 크레니얼 밸런스 키 스프린트를 저녁에 나이트 타임에 교합 조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끼워주고 우리 환자들 너무나 좋은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템포럴 머슬 찌개 머슬이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이크롬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가 틀어지면 이것도 같이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우리 치과 의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진짜로 다락관 선생님 우리 유치인수 선생님도 계신데 너무나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 진짜 한의사 선생님도 대단하신 분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너무나 열심히 공부했고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도 많지만 다만 우리는 치과 의사입니다. 교합을 우리가 해결해야지 다른 과 선생님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과 선생님들한테 저도 동생도 내과 의사고 하지만 이런 개념들 내과 의사 치과를 어떻게 합니까? 이 교합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치매 문제도 나덕렬 교수한테 제가 이 논문을 보냈습니다. 치매 문제도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뇌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혈류량을 줄여주는 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합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 우리 환자들 너무나 많은 케이스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팔머라는 팔머 체육관이 있는데 이 팔머 체육관이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누가 우리 서울 온천이라고 갔을 때 어디 그러면 저기 기천문이라는 전통 무술 한번 배워보라고 그래서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거기 가서 1시간 동안 제가요 벌썼어요. 다리 한 발 들고 서 있고 기 맞아서 취하고 저는 그 운동을 만난 것이 인생의 최고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동안 허리 펴고 딱 있더니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그거를 팔머라는 사람이 알아낸 겁니다. 허리가 스파인이 코렉트할 때 인네이트 인텔리전스 면역 시스템이 작동이 된다. 1900년 사람이. 근데 또 하나 팀버젠이라는 사람이 모든 푸어 퍼슨 나쁜 자세를 회복했더니 모든 질병이 좋아지더라. 이 사람이 이걸로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개골 우리 척추 골반이 이것이 찌그러졌을 때 이렇게 마로크를 때 찌그러지고 이제 척추 골반이 전체적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이 자세, 스프린트, 호흡, 마인드 컨트롤, 섭식 이걸로 해결할 수 있겠다. 이제 신경계는 아까 뇌하고 척수, 그 다음에 체성 자율신경, 뇌하고 척수신경이 뇌신경은 12개, 척수신경은 31,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건 상식적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교감신경은 프라이트 앤 파이트, 싸울 때는 마음이 흥분될 때, 부교감신경은 마음이 편안할 때 다이제스트 앤 레스트, 그럴 때 부교감신경 중에서 삼킬구십신경하고 세이크롬 신경이 여기서 작용하게 되는데 주글라 포라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두개골을 해보다 보면요. 여기에 듀라메타라는 막이 있고 듀라메타 그 다음에 아라크노이드 그 다음에 이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 뇌척수액이 돌고 여기는 피아메타 이걸 브레인 매닝기스라 합니다. 뇌척수의 기능은요. 뇌를 보호하기도 하고 호르몬을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뇌를 재생시켜주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인체에서 제일 중요하죠. 이게 뇌하고 척수하고 연결해서 그런 개념들이 호르몬에는 여기 피튜이터리 그랜드, 하이포탈라무스 여기에 이 호르몬들이 여기에서 이 호르몬이 한 50가지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90% 정도는 여기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피튜이터리가 그랜드가 중요한데 뇌를 찌그러치는 것이 오쿠전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굿제의 사부는 이게 이 처음 노테이션은 여기서 일어나지만 옆으로 갈거나 크게 벌 때는 이 댄스라는 데서 아틀라스하고 X 두 번째 경추 여기에 축이 바뀔 수도 있겠다. 이게 바뀌더라. 그래서 이 방사선가 이걸 해서 했고 이러면 교합이 한쪽이 빠져 있거나 그러면 여기에 틀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크 파이퍼가 이분이 구강의과 의사인데 이게 이렇게 슬라이드 인센트릭이 크면 클수록 조인트 데미지가 크다는 것을 2013년도에 발표했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일 그래도 TMD의 문제는 오클전이야. 그런 거를 제가 턱관절 협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혼납니다. 오클전 멀티팩토리얼하지 오클전이 어떻게 다냐 그렇게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크 파이브도 마침 그렇게 생각하고 도슨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 버테브럴 이 C2가 틀어지면서 이 경추가 두 번째 경추 틀어지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깨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요거는 그러면 이렇게 버티컬 교합 교경이 낮아졌을 때 이거를 뭐로 올렸을 스프린트로 올렸을 때는 이게 트랙션 되고 이게 C1, C2 머슬이 릴리즈 되고 그러면서 아까 맞물렸던 호르몬과 신경계의 밸런스가 깨진 것이 다시 회복도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저는 임상적으로 그런 케이스를 1,500개, 2,000케이스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 제가 이제 경희대에서 처음 작년 강의했을 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재봉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보철학 회장도 하시고 우리 병원에 오셨는데 네가 우리 개인적으로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좀 불가능한 일을 한 것 같다고 사실 우리 환자들이 1,000몇 명, 2,000명 가까이가 제 이론에 따라오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몇 년 전에 시작할 때. 스프린트 했지만 옛날에 TM 조인트 환자들만 스프린트 뛰었을 때 불안하기도 하고 이 페리오가 앉아서 했는데 좀 뛰다 보면 안 뛰어버리고 끼워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 치과에만 국한시켜서 했습니다. 지금은 전신하고 연관시키니까요. 환자들이 안 끼라고 그래도 낍니다. 얼굴 좋아지고 힘도 좋아지고 비염도 없어지고 이명도 없어지고 이제 그거는 면역 시스템이 개선되는 문제.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프리머처 콘택이 있으면 머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해결책은 뭐냐?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 센트리 릴레이션을 아까 건강의 중심이 센트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개의 근육 템포럴 머슬, 마스터 머슬, 메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은 딱 크로징할 때 작용하고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의 인피리어 벨리만이 반대적으로 작용해주는 것이 인체의 핵심이고 치아에도 핵심이고 우리 전신 건강에도 핵심에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조절을 어떻게 했냐? 저는 교합 조정과 슬라이드 인 센트릭을 최소로 가고 그 슬라이드 인 센트릭을 최소로 키스케네에서 그 다음에 오클러 타임을 0.3초 이내로 디스크론 타임 0.4초 이내로 그러면서 부족한 것은 크레니얼 밸런스 키 스프린트라는 제가 나름대로 이런 개념을 집어넣은 그런 수피리어 리포지셔닝 스프린트 CR 스프린트입니다. 그 스프린트 개념으로 지금 있는 스프린트 선생님 쓰는 거하고 다 스프린트 혹시 테라피 하신 분 많이 계시죠? 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TM 조인트 보시는 분들은 많이 하셨을 텐데 여기에 전신을 연관시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게 크레니얼 밸런스 키 스프린트는 아까 말씀드린 두개골의 균형을 머슬 포스를 줄여주는 CR하고 MIP하고 같이 교합 조정으로도 한계가 있더라. 슬라이딩 센트릭이 존재한다. 그거를 CR이라는 개념, 이건 메탈 바이트를 제가 특허를 냈고 이거는 한국과 미국의 특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정리해서 이번에 FDA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FDA 받았고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 첫 번째, 페리오가 더 이상 페리오 나빠지는 것은 오클러 포스의 문제다. 아니면은 프라그의 컨트롤 문제. 요새 프라그 컨트롤 다 잘합니다. 오클러 포스, 페리오 환자들 진짜로 이거 끼워주면 너무나 좋아집니다. 포켓 뎁스가 우리 강 감독님도 끼셨는데 너무나 많이 좋아집니다. 이 페리오 환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서울대 김성태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지 버팔로 가셔가지고 좀 같이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슬립이 이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너무 이 오클러 포스가 너무 세지니까요. 저녁에 잘 때 깊은 잠을 못 잡니다. 항상 악몽에 쌓입니다. 그런 사람들 오클러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도 이렇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 젊은 사람들인데 악몽을 안 꾼다고 꿈을 안 꾼다고 저도 꿈을 안 꿉니다. 꿈이 없어집니다. 근데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세 번째는 이게 들어가면 크레니얼 밸런스 키 이펙트가 나옵니다. 아까 호르몬과 신경계의 밸런스가 맞아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 이명이 없어지고 비염이 없어지고 면역 시스템이 개선이 됩니다. 하루에 사람이 400개에서 10,000개씩 암세포가 누구나 생깁니다.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번에 시신부에 며칠 전에 냈었는데
허세가 허리표고, 두 번째는 이거 필요에 따라서, 근데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CBK 스프린트. 세 번째는 복식호흡. 그래서 이거를 크레니얼 밸런스 키 이펙트라고 제가 세계 학회에 발표를 했었고요. 이런 개념들이 제가 이제 더 연구는 필요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임상적으로 1000몇 케이스, 2000몇 가까이 그런 케이스에서 좋은 결과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팔자주름이 많이 없어집니다. 이 팔자주름도 버티컬 낮아지면서요. 이게 여기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성형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또 힘이 좋아집니다. 지금 김오수라고 우리 북부지검장님이 자기가 이거 끼고 너무나 좋아졌다고 우리 직원들 다 밥 사준다고. 그래서 한 두 달 전에 또 지금 여러분들 특히 법조계인 뭐 국회의원도 많이 끼고 또 우리 장관님도 노동부 장관님도 끼고 그래서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무서워하지 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스프린트는 치과 의사가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전신 건강도 좋아지고 또 이제 버테브랄 아테리가 여기 이제 만드는 거는 이 오클 키스캐너에서 오클 타임을 좀 디스크린 타임을 줄여주고 임프레션 뜨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메탈 이게 지금 1.5mm 두께로 메탈 세겁 해가지고 이것이 제가 이걸 특허를 냈습니다. 이걸로 하나 둘 셋 해서 이거를 딱 CR 바이트를 뜹니다. 이렇게 떠서 이렇게 마운팅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끼우는데 이게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우리 서강민 실장이나 우리 직원들을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조절하는데 이렇게 조절하는데 뒤에 노트인백, 라인인 프론트의 개념을 넣으려고 누구 항상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번에 안 됩니다. 한 3번 정도는 서너 번 손을 봐야 됩니다. 이거를 근데 조금 안 맞았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좀 처음에 안 맞으면 딱딱딱 좀 안 맞으세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딱딱딱 하세요. 그러면 딱 맞아집니다. 시간은 괜찮습니다. 나이트 타임에 끼면 괜찮고요. 혹시 낮에까지 다 끼려면 완벽하게 좀 이렇게 이런 개념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도순의 개념, 노트인백, 라인인 프론트의 개념을 넣어서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결론적으로 CBK 스프린트는 아까 업라이트 스파이널 포지션, 복식호흡, 마인드 컨트롤, 운동과 섭식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뮤 시스템의 핵심에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CBK 스프린트는 왜 그러면 너는 제가 경희대학 처음에 강의 왔을 때 왜 CBK를 그냥 스프린트를 하지? 교수님이 한 분이 질문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냥 사람으로 이름만 그냥 사람 1, 2, 3 하지 뭐 때문에 사람 이름 달고 CBK 스프린트는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CR의 개념, 오클리얼 교합 조정의 개념, 그 다음에 전신 건강을 같이 할 수 있는 개념, 운동하고 업라이트 포스처, 다른 걸 같이 교육시켜줍니다. 그걸 넣어서 CR 스프린트인데 크레니얼 밸런스 키 스프린트라는 이름을 넣었지 그냥 스프린트 하면 스프린트는 스프린트입니다. 스프린트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BK 스프린트는 크레니얼 밸런스 키 이펙트로 모든 것들이 좀 좋아지더라. CBK 스프린트는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홍성환 이 산부인과 선생님인데요. 이 선생님이 굉장히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런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제가 처음 몇 년 전에 봤을 때 허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거북목으로. 근데 그 선생님이 맨날 운동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걸 끼고 완전히 펴졌습니다. 스프린트 끼고 디스크 환자들도 디스크만 치료하고 물리치료만 하는 것은 한 제가 보면 5, 60% 나머지 문제는 스프린트가 끼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 자기가 버테브랄 아테리가 이게 뚫리는 것 같다. 이게 굽었던 게 피지니까 그러면서 치매도 예방되고 뇌 혈류량이 증가하는 것 같다. 그런 개념들을 주시고 자기 이름 항상 말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JVA라고 이걸 꼈을 때 이런 개념 이게 좀 좋아지는 개념들 이런 개념들 좀 넣고요. 그다음에 모든 환자들 이런 케이스 환자들 대부분은 제가 스프린트로 이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우종 교합 조정하고 하는 느낌들을 발표했었습니다. 여기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네, 요 케이스도 전부 다 이분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요 교합에 인터페런스가 다 있었습니다. 워킹 밸런스 인터페런스 있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항상 피곤합니다. 이거 교합주 정막과 그래서 이 커스타인이 보스턴에 있으면서도 3,000불 받고 교합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선생님보다 훨씬 어렸을 때 진짜로 제 고집으로 한번 계속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이건 Q&A는 이렇게 그래서 두 수업 없었지만 제가 2시간 정도 하는 거를 단축해서 하느라고 이제 혹시 좀 더 지금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나름대로 뭐 어떤 선생님들은 에비던스 베이스를 이제 제가 이 내용들은 모든 책들에서 내서 했지 개인적으로 제가 융합한 겁니다. 모든 이론들을. 그래서 혹시 질문 받겠습니다.